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연축성 사경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연축성 사경이 무엇인지, 증상,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이란 무엇일까요? 큰 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란 원하지 않는데도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즉 불수의적으로 수축해서 결과적으로 뒤틀리는 듯한 동작과 이상 자세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적인 동작을 수행하고자 할 때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신체의 한 부위에만 나타나는 국소 근긴장 이상증, 포칼 디스토니아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연축성 사경이란 두경부 근육의 비정상적인 불수의적 수축에 의하여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합니다. 두경부 위치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이 약 54개에 달하므로 이러한 54개의 근육 중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나는 근육들의 작용의 합에 따라 사경, 직경, 전경 및 후경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자세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학에서는 연축성 사경, 스파스모틱 토티콜리스보다는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이 정상 자세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고개가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측 사경과 우측 측경을 보입니다. 이분도 목이 정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우측 측경과 좌측 사경을 보입니다. 연축성 사경과 함께 오른쪽 손도 근긴장 이상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2개 이상의 인접한 부분인 목과 팔이 동시에 근긴장 이상증을 보이는 분절성, 세그멘탈 근긴장 이상을 보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경추 근긴장 이상과 같이 한 부위에만 국소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또는 목과 다리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신체 부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목이 함께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머리 부위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두경부 자세와 함께 일부 환자에서는 머리가 떨리는 머리 진전, 트레머의 증상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보이고 비정상적인 두경부 자세와 함께 통증으로 걷기, 운전하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 초래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인 관계를 회피하고 사회생활 기능의 제한을 초래해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연축성 사경은 특징적으로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턱, 얼굴, 머리 등의 일정 부위를 손가락 등으로 자극하면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증상이 호전되는 감각 트릭, 센소리 트릭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침에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아침 증상 완화, 모닝 베니핏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심리적 긴장 등에 의해서 악화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족력을 보입니다. 연축성 사경은 일반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보이면서 발병 후 약 2, 3년 내에 더욱 심해집니다. 발병 후에 약 1년 이내에 약 10%에서 20%에서 완쾌되기도 합니다. 연축성 사경은 얼마나 흔할까요?
연축성 사경은 10만 명당 5명에서 12명이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부 근긴장 이상증에서 남녀의 비는 1대 1.4에서 1대 2.2로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39.2세로 약 70에서 90%가 30세에서 50세에 발병합니다. 연축성 사경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중뇌와 기저핵 등의 뇌의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이상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연축성 사경이 가장 흔합니다. 이외에도 약물, 뇌와 경추의 질병 및 외상, 윌슨병, 유전자 변이 등으로 연축성 사경이 유발됩니다. 향정신성 약물, 특히 항도파민성 제제의 특성을 갖는 향정신성 약물, 항우울제, 항구토제의 장기간 복용 후에 연축성 사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만발성 근긴장 이상증, 타디브 디스토니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킨슨증, 윌슨병 등에서 연축성 사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 질환의 감별을 위하여 뇌 MRI나 셀룰로플라즈민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에 2차적으로 경부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목의 관절 운동 범위에 현저한 제한을 보이며 센소리 트릭과 아침에 나타나는 증상 완화증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경부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단되면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유전자가 경부 근긴장 이상증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전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30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국소적 근긴장 이상증을 보이는 경우가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전자 이상과 관련된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연축성 사경의 대부분은 특발성, 즉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연축성 사경의 유전적 소인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감염, 외상, 약물 또는 스트레스 등을 받는 경우에 연축성 사경으로 진행됩니다. 파란색 사람은 핑크색 사람에 비해서 연축성 사경의 유전적 소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2차적인 요인, 즉 감염, 외상, 약물 또는 스트레스 등이 있을 때 연축성 사경으로 발병합니다. 반대로 핑크색 사람은 파란색 사람에 비하여 연축성 사경의 유전적 소인을 더 적게 갖고 있어서 2차적인 요인, 즉 감염, 외상, 약물 또는 스트레스 등이 있어도 연축성 사경으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축성 사경이 무엇인지, 증상,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축성 사경의 비수술적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